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가져오신 조선일보의 사설, 전국 법원장들, 국민의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 잘 읽어봤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비장하죠. 사법부의 고위 인사들이 나서서 나라에 큰일이 날 것처럼 경고하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이 기사의 행간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시민의 상식이라는 렌즈를 끼고 텍스트를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국민이라는 방패와 사법 기득권이 결탁. 먼저 기사가 말하는 현상, 팩트과 그들이 유도하려는 본질, 인텐트를 발라내 봅시다. 사설이 전하는 표면적 팩트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추진하고 있고 전국 법원장들이 이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바탕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죠. 언론이 이 기사를 통해 유도하려는 프레임이 뭘까요? 바로 권력에 취한 여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결국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공포심 조장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 왜곡죄라는 건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엉뚱하게 적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죄 있는 사람을 봐주는 것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즉,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는 건데 왜 선량한 일반 국민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본다는 걸까요?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사법부와 검찰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이 선출된 권력, 여당, 위 민주적 통제에 직면하자 자신들의 철옹성에 금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그 두려움을 방어해주기 위해 국민의 피해라는 아주 그럴싸하고 거창한 방패를 대신 들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2. 논리적 허점,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적반하장. 조선일보는 이 법안에 대해 정권, 여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과연 이 논리가 타당할까요? 과거 독재 정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법리를 왜곡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순응했던 주체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며 기득권을 수호해온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선출된 권력이 제도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법이 악용될까 두렵다며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다. 참 편리한 선택적 기억상실이거든요. 또한 법리 왜곡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공색합니다. 판검사들은 일반 국민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심지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단죄할 때는 그 모호한 법망도 아주 유연하고 넓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들의 밥그릇과 책임을 묻는 법안 앞에서는 갑자기 엄격한 법적 명확성을 찾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적 허점입니다. 3. 역사, 사회적 맥락, 민주주의의 기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 이 사안은 파편적인 기사 하나로 볼 게 아니라 큰 맥락을 봐야 합니다. 왜 2026년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19 감싸기, 선택적 정의라는 사법부와 검찰의 병폐에 깊이 병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여당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그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입법을 통해 견제하고 통제하라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 법안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즉 법을 무기로 삼아온 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누적된 분노를 철저히 소거해 버렸습니다. 원인 제공자의 반성은 쏙 빼놓고 여당의 입법 행위만 독주로 낙인 찍어 기득권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득권의 논리는 늘 이렇게 세련되고 나라를 걱정하는 듯 비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조금만 비틀어보면 그 얄팍한 속내가 금방 드러나죠.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법의 엄중함과 시민의 상식 앞에 가장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